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부디 건강한 하루 맞이하셨기를 바라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48.7원입니다. 어제는 459원에서 463원 사이를 횡보하면서 잭슨홀 미팅 이후 아주 소폭이나마 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절 이후 열린 미국 증시가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비스업 PMI 지수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이와 함께 리플도 450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달러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소비자 구매력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기술주 중심의 기업 실적에 압박이 있을 텐데요. 상반기에는 기업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7월은 증시와 리플도 반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반기 기업 실적이 불안정하면 현재의 대외 환경과 더불어서 증시와 암호화폐에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대외적인 상황이 안 따라줄 때는 리플 가치에 저희는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리플의 좋은 소식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6일에서 9월 8일 라스베거스에서 리플이 주최하는 에이펙스의 XRP 레저 개발자 서밋이 열립니다. 이때 새로운 리플 XRP 결제 솔루션이 다수 등장할 예정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리플 XRP 레저 랩스의 개발자의 설명을 빌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XRP로 결제하고 가맹점이 자신이 원하는 암호화폐를 받는 패시브 파인드, 그대로 직역하면 사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결제에 있어서 리플 XRP와 다른 암호화폐 사이에 빠른 경로 찾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가 활성화될수록 리플 XRP 레저 안에서 생태계 확장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이번 서밋에서 리플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표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리플의 XRP 레저의 끊임없는 혁신이 왜 중요한지 후오비 리서치가 20명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들 기관 투자자가 주목하는 분야로 암호화폐 인프라 그리고 디파이를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보다 암호화폐 인프라에 더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인프라 개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애플리케이션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 만큼 리플의 XRP 레저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6일 리플의 CBDC 고문에 따르면 리플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CBDC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플 XRP 커뮤니티 회원 트윗에 대한 응답으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그녀는 최근 그녀 트윗에서 리플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었습니다. 리플은 개발자들이 리플 XRP 레저에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NFT 및 CBDC와 같은 사용 사례에 대해서 암호화폐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의 CBDC 고문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리플이 조만간 CBDC 발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든 것 역시 리플의 XRP 레저가 있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들게만 느껴지는 9월에 이러한 소식이 리플 XRP의 호재로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요. 호재를 호재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SEC와의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9월 13일 약식 판결에 대한 요청이 마무리되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11월까지 리플과 SEC의 합의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SEC는 리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반면 블록체인 회사들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SEC의 엄격한 규제 관행을 종식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가 곧 타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소송의 특정 추이를 근거로 타결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SEC가 힘먼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지만 내번 판사는 SEC의 그런 요청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SEC 입장에서는 힘만의 문서를 법정에서 제출하기보다는 리플과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인데요. 9월 FOMC를 맞이해야겠지만 하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리플과 SEC 소송의 소식이 크게 터지는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CFTC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영역 다툼에서 현재 미국에 제출된 법안을 근거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가 진단을 했는데요. 단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강력한 의지를 보았을 때 CFT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여한다고 할지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브로커 딜러 등록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한 CFTC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의회로부터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SEC에 완전히 압도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CFTC 직원은 약 700명, 연간 예산은 약 14.7억 달러인데 반해서 SEC 직원 수는 5,000명이며 거의 7배 수준인데요. 연간 예산은 26.5억 달러라고 합니다. 금융 생태계가 변화하면 이런 정보기관의 역할도 빠르게 변화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미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지금 화폐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 정리가 빠르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더리움 포크 버전이 장기적으로 번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들은 그저 메타마스크, 유니스왑 등에서 이더리움을 사용하기 원하지 그들은 작업 증명이든 지분 증명이든 기술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라서 초반에는 본인과 같이 이것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현금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기대이고 또한 머지로 인한 리스크가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이더리움 머지로 인한 진짜 가치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플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은 가상자산 생태계 확장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규모 자체가 다른 알트코인과 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13일 CPI 발표, 9월 13일 리플과 SEC 소송 약식 판결 요청, 그리고 9월 10일 이후 이더리움 머지, 다음 주 꽤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 하면서 차분히 추석을 맞이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